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뮤조아 가연쌤입니다. 자, 기출유형 사회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이블의 속성을 지정하라 라고 나오죠. 지금 보면은 아래 항목에 맞게 카페 창업 테이블을 구성하는 사항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테이블의 카페 코드 필드는 CP001과 같은 형태로 문자 2개, 숫자 3개. 네, 일반적으로 문자 2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여기다가 LL 요걸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숫자 3자리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CP001과 같은 형태로 문자 2개, 숫자 3개인데 CP는 항상 표시라고 했어요. CP가 항상 표시가 되려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되고 숫자 3개는 숫자 입력은 0에서 9의 숫자만 입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서 문자를 넣는 경우 보통은 저장을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장하란 말이 없어요. 그죠? 저장을 하라고 했다면 0을 쓰지만 저장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료 입력 시 별로 표시해 라고 했으니까 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폼이나 보고서나 아니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 파일이나 이런 데서 CP라는 단어 말고 숫자 3자리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카페명 필드의 값은 반드시 입력. 네,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두 번째 카페명 필드의 값은 반드시 입력하면은 반드시 필하고 필수를 예로 바꾸시면 되고요. 빈 문자열은 허용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거는 빈 문자열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네, 빈 문자열 허용 예로 하게 되면은 글자 사이에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지만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공백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팅 날짜. 로스팅 날짜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이런 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기본값에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 날짜 데이트 열고 닫고 이렇게. 네, 여기 기본값 입력할 때 열고 닫고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데이트란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데이트 날짜가 입력되게 하려면 반드시 가로 안에 가로를 열고 닫고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다 그러면 now가 되겠죠. NOW. 청결 위생 필드 값은 필드 크기를 10으로 하고 자, 청결과 위생을 동시에 우리가 속성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결부터 갈게요. 필드 크기를 10으로 하고 그럼 필드 크기가 지금 255자까지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10자로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액세스 프로그램은 지금 기본적으로 문자 같은 경우는 255자, 숫자도 1바이트가 255자까지인데 1바이트를 허용을 해놓으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숫자는 2자리인데 255자니까 그 나머지 공간이 소모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공간을 소모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드 크기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으로 정해주면 불필요하게 남던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파일 크기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입력해도 대문자로 입력될 수 있도록 형식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위생 똑같이 위생하고 위생의 필드 크기를 10으로 하고 역시 형식도 대문자. 소문자는 작다. 대문자는 크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맨 첫 강의 테이블 강의에서 대문자 U 케이스, L 케이스라고 규칙을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속성 시트에서 여기 속성 시트에서 대문자 소문자는 여기서 지정한다는 거. U 케이스 필드 이름. U 케이스는 대문자, L 케이스는 소문자. 그죠? 근데 이거는 형식에서 지정하는 그런 거고요. 테이블이 로드 될 때 테이블이 로드된다는 얘기는 더블 클릭해서 열리는 걸 말해요. 위생 코드 필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그럼 여기다 정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렬 기준 여기를 보면
정렬 기준 보면 지금 원래 대괄호를 해야 되는데 대괄호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괄호 안 하고 가겠습니다. 위생 코드 필드 기준으로 오름차수는 ASC예요.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명 기준으로 DESC 이렇게. 알겠죠? 지금 위생 코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고 그 다음에 카페명 필드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ASC 이거는 오름차순은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로드할 때 정렬이 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오라면은 정렬을 했을 때 정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분명히 정렬 기준 했는데 정렬이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누를게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게 떴냐면 아까 255 글자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10글자로 제한을 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더 작아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열어볼게요. 지금 열면 일단 위생 코드 정렬 그 다음에 카페명 정렬 지금 여기 올라가는 표시 내려가는 표시 이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페 코드가 CP 이렇게 보여지고 콕 찍으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 필드 크기 10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이게 255 칸을 갖고 있다가 지금 10글자밖에 못 쓰게 된 거예요. 지금 청결 위생은 어차피 한 글자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필드를 잘못 지정해서 다른 필드, 이런 필드에다가 10글자로 지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10글자보다 더 많다면 10글자만 남고 나머지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데이터 손실이 되면 이 카페 창업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실격사항이 되겠죠. 데이터를 손실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카페 창업 다시 디자인 보기 갈게요. 취급 원두의 조회 속성 가서 지금 콤보 상자로 바꾸라 그랬고 콤보 상자. 자, 콤보 상자인데 다른 테이블을 갖고 오는 거니까 테이블 커리로 하고 행 원본 요거 확장 버튼 띠리링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테이블이냐면 종류별 원두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고 네 원두명, 판매업체명, 원두 가격, 등급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근데 밑에 필드에는 제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그럼 제품 코드도 같이 갖고 와야지 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운드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원두명, 판매업체명, 원두 가격, 등급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5개열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정렬하라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정렬해 그러면 정렬까지 하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그럼 불러온 상태에서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종류별 원두 테이블에서 제품 코드, 원두명, 판매업체명, 원두 가격, 등급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져온 열 개수는 5가 되는 거죠. 열 이름이 표시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은 여기 제품 코드, 원두명 이런 이름들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원두명, 원두 가격, 등급 필드만 표시되도록 하래요. 일단 목록 너비를 주고 가겠습니다. 목록 너비가 자동인데 12로 줄 거고 열 너비에서 원두명, 원두 가격, 등급만 표시되게 하래. 그러면 제품 코드랑 판매업체명이랑 원두 가격은 표시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제품 코드부터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건 0. 그 다음에 원두명은 표시가 돼야 되는데 12 안에 3개의 필드가 표시돼야 되니까 4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업체명 안 되고 그 다음에 원두 가격 4. 그 다음에 등급은 표시가 돼야 되네? 4. 이렇게. 알겠죠? 지금 제가 아까 이거 원두 가격도 표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제품 가격 아니고 원두명 가져와야 되고 원두 가격 가지고 와야 되고 판매업체명 안 갖고 오고 등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가 0으로 줘서 숨김 상태로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 12 안에서 나눠서 3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씩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목록값만 허용. 자, 이 목록값 허용을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아니오로 설정을 해도 얘로 계속 바뀌어요. 이게 목록 안에 있는 콤보 상자다 보니까 그 목록을 불러오는 과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로 설정 아니오로 해서 여러분들이 얘로 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아니오로 바꿀 필요 없고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카페 창업 가서 취급 원두 여기다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개의 필드가 4cm씩 이제 배분이 돼서 하는 거고 2개의 필드는 숨김 상태고 이 취급 원두는 종류별 원두의 제품 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일단 2개의 테이블은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종류별 원두와 카페 창업. 네, 이 2개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쫙 끌어다 놓으셔도 됩니다. 연결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제품 코드가 카페 창업 테이블의 취급 원두 요거네요. 요거랑 연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변경되면 필드 값도 같이 변경,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거 만들기. 네. 그러면 1대 다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종류별 원두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5개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연결된 내가 카페 창업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취급했던 원두들이 목록이 표시가 되는 거죠. 네. 저장. 자, 카페 창업 현황. 디자인 보기. 하이폼. 지금 여기가 보면 카페 창업 현황 폼 이 이름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전체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폼이 하나 더 있어요. 폼이 하나. 이게 지금 세부 사항 폼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폼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게 하이폼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있는 필드랑 하이폼 필드랑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조회가 된다면 여기에서 같이 바뀌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를 제가 테두리를 잡았더니 지금 어떤 원본 개체 세부사항 폼이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기본 필드는 여기에 있는 기본 필드 위생 코드랑 그 다음에 하이 필드 역시 여기도 위생 코드랑 서로 연결돼 있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이 폼의 기본 속성, 기본 보기 속성을 하려면 만약에 상위 폼의 기본 보기는 요거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하이 폼도 같은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형식 가서 단일 폼에서 하는 거고 그림과 같이 설정. 자, 그림을 보면요. 카페명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속 폼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보여주는 걸 단일 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걸 연속 폼이라고 그래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 지금 이게 하이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본문 영역이란 얘기는 하이폼의 본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컨트롤 상자고 본문 영역의 하면 이걸 클릭을 하는 거고 컨트롤이야 이러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알겠죠? 배경 스타일을 지금 보통으로 했는데 투명으로 바꾸면 지금 일단 색깔, 이 컨트롤에 넣어져 있던 색깔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2번 하이폼의 본문 영역에서 txt 담당자 정보 컨트롤에는 담당자 아이디가 존재하며 담당자 아이디별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담당자 명이 김종원이고 담당자 연락처가 010-49-3351이다. 그러면 김종원 괄호 안에 연락처가 표시되게 해라 그랬어요. 뒤에 룩업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자, 뒤 룩업 함수 도메인 네임 함수가 낮다고 한다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 원본에 지금 조건으로 사용되는 담당자 아이디가 있는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일단 폼 안에 나타나 있으면 그냥 담당자 아이디는 만약에 텍스트 상자다 그러면 담당자 아이디는 txt 담당자 아이디랑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원본부터 찾을게요. 이거 클릭하고 데이터에 레코드 원본에 카페 창업이라는 테이블을 열어서 담당자 아이디가 있는지부터 찾겠습니다. 오, 있어.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본 지금 카페 창업에 연결된 담당자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뭐를 찾아야 돼? 담당자 아이디를 찾았지만 담당자 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가볼까요? 그러면 담당자 아이디, 담당자 명, 담당자 연락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원본 테이블은 카페 관리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 이것의 원본인 카페 창업에서 담당자 아이디와 연결된 카페 관리 담당자에서 카페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표시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컨트롤 F2로 갈게요. 네. 먼저 찾는 것부터 할게요. 딜, 룩. 네. 탭버튼. 뭘 찾는다고? 담당자 명부터 찾겠습니다. 네. 담당자 명을 찾는데 어디서 찾는다 그랬죠? 지금 카페 관리 담당자에서. 에서 찾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카페 관리 담당자에서 찾는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담당자 아이디를 가지고 찾아줘. 근데 만약에 여기에 텍스트가 뭐 컨트롤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txt 담당자 아이디 하면 그냥 쉽게 찾아지는데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담당자 아이디 내가 어디서 이 카페 창업 현황의 원본 카페 창업에서 담당자 아이디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forms 카페 창업 현황 폼에서 가지고 올 건데 문제는 지금 나는 어느 폼에 표시를 하는 거야? 세부사항 폼에 여기다 표시할 거죠. 그럼 세부사항 폼까지 가져옵니다. 폼에. 그리고 담당자 아이디를 연결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원본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 하위 폼에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 폼에 표시가 된다 그러면 카페 창업 현황 담당자 아이디. 근데 상위 폼에 있는 그 담당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여기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상위 폼, 하위 폼 다 써주고 담당자 아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담당자 명이 찾아줬어요. 근데 결과값은 담당자 명 가로 안에 담당자 연락처가 표시가 돼야 되는 거라서 얘를 컨트롤 C 누르고 가로 안에 연결돼야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하고 컨트롤 V 그리고 여기는 담당자 연락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가로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은 식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 지금 이거는 언제 찾아주는 거야? 담당자 아이디가 여기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있으면 이렇게 찾고 없으면 빈 셀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if 담당자 아이디가 있으면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공백이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빈 셀이 아니야. 담당자 아이디가 있어 라는 얘기예요. 있으면 이렇게 찾아줘. 없어? 그럼 공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 요거 작성하는 것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도메인 네임 나와도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네.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콕. 자, 그러면 한번 카페 창업 현황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찾아준 거야. 이거는 여기에 이 데이터에 담당자 아이디의 값이 비어있기 때문에 못 찾고 이렇게 빈 셀이 된 거고 이거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 폼의 본문 영역에 txt 총 면적 이건가? 네, 내부 외부 되어 있네요. 이거는 내부 면적과 외부 면적의 합계를 계산해 이랬어요. 지금 만약에 내부 면적 더하기 외부 면적을 해라고 했다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내부 면적과 외부 면적의 합을 구해주고 네,
근데 이거를 형식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형식이 소수 자릿수 1로 하는데 함수를 준 게 아닙니다. 함수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썸을 줬어요. 썸을 준 경우에는 썸 안에 이걸 넣는 거예요. 근데 썸을 안 줬고 그냥 내부 면적과 외부 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하고 형식으로 가서 여기 있죠? 표준 소수 자릿수 1. 그러면 표준 그럼 소수 자릿수를 1로 설정. 네, 1로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 면적 더하기 외부 면적 값이 계산이 된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저장을 눌러갖고 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지금 방금 설정한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결과값을 똑같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생 코드까지 조회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뒤에 문제를 풀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카페 창업 현황 폼의 하이폼 본문. 네, 하이폼 본문이 하는 일이 많네요. 본문 영역의 컨트롤 상자에 서식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있어요. 조건이 두 개입니다. 조건 1은 위생 점수 필드 값이 여러 개의 필드에 관련된 거라서 시기로 써주고 자, 이거는 그냥 필드 이름을 그냥 그대로 여기선 필드 이름은 대괄호 안에 써주셔야 되고요. 어떨 때는 대괄호, 어떤 때는 안 대괄호. 아까 도메인 함수 할 때는 대괄호 아니고 그냥 큰 따옴표를 넣고요. 나머지는 다 대괄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생 점수 필드의 값이 100 이상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할인 유무 이 필드의 값이 할인이야. 이렇게. 네,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지금 글꼴 색을 지금 RGB로 줬어요. 그럼 다른 색으로 가서 여기 가서 여기서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R이 레드 그러면 93. 그 다음에 213. 그 다음에 블루가 96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겠죠? RGB 이렇게 준 거고 확인 버튼 그러면 색깔이 변경이 되고 확인 누르면 하나의 규칙이 성립이 되고 조건이 다시 가고 이번에는 청결 점수 필드 값이 또 할인 유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청결 점수 필드 값이 200 이하이고 할인 유무 값이 비어 있어 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즈널을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이즈널이 붙여서 쓸 때는 이즈널하고 필드 가로 안에 필드가 넣어지는 거고 이렇게 쓸 때는 풀어서 이렇게 써 주셔야 되고요. 글꼴 스타일이 기울임 글꼴 색은 파랑색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됐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 액세스의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확인. 그럼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조건에 맞을 때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조건에 안 맞을 때는 지금 이렇게 색깔들이 변경이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이번에는요 매크로를 할 거예요. 매크로는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 매크로를 해서 매크로를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안 닫고 가냐면 우리가 여기서 폼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폼에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폼을 닫지 않습니다. 자, 어떤 매크로냐?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실행해. 그럼 메시지 박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메시지 박스 보고서 열기, 폼 열기, 탭을 열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메시지 박스가 카페 창업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자, 어떤 경우에는 는으로 연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입력하나 그런데 지금 카페 창업 보고서를 열겠습니다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죠. 단어죠.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랑 다른 거랑 연결돼야 돼. 엔드 연산자를 써야 돼. 그럼 수식이 되는 거죠. 그때는 는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제목은 2025년 보고서. 자, 2025년은 현재 연도입니다. 그래서 year 함수를 써서 데이트 함수를 써서 이렇게 연도를 표시를 해야지 2025가 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 보고서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경고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내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끝. 그 다음에 보고서를 메시지 박스를 실행한 다음에 보고서를 열어. 그러면 여기 바로 메시지 박스 실행하고 보고서 여니까 오픈 리포트 이렇게. 자, 보고서 이름은 카페 창업 보고서를 열 거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 거고, 대화 상자 형태로 열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한 위생 코드 필드 정보만 표시해 라고 했어요. 그럼 위생 코드 정보를 표시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있는 거죠. 자, 매크로와 이 폼은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표시하는 txt 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txt 조회는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카페 창업 현황이라는 폼 안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폼즈 더블클릭 느낌표. 자, 그러면 이렇게 폼 목록이 뜨죠. 그럼 카페 창업 현황이니까 느낌표. 그 안에서 내가 뭐를 찾을 거야? txt 조회를 찾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더블클릭해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식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장. 이 이름은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열기. 이름을 만약에 잘못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목록이 뜨거든요. 그럼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고 이름 바꾸기 해서 변경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cmd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클릭 보고서 열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카페 창업 현황 열고 보고서를 열면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 입력한 게 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은 비어 있어요.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죠? 지금 여기다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저장하시고 카페 창업 보고서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한 위생코드 필드 내에서는 담당자명 필드 기준으로 쫙 내려보면 담당자명 필드가 나오고요. 오름차순 정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화 시설 단계별로 내림차순. 이게 동일한 걸로 오름차순 정렬됐으면 또 여기서 또 가는 거죠. 방화 시설 단계별로 내림차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일단은 위생 코드끼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목록 중에 담당자 명끼리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위생 코드끼리 정렬이 된 상태에 그룹하고 정렬되고 그 다음에 담당자 명끼리 정렬되고 그 다음에 방화시설 단계별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위생 코드끼리 정렬이 된 상태에서 담당자 명끼리 정렬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2번 보고서 머리글. 지금 보고서 머리글인데 높이를 0으로 높이 0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이거를 해갖고 끝까지 딱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높이를 0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txt 제목 이건가 봐요. txt 제목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1월 카페 창업 보고서. 이름 뭐냐면 month. 일은 월이 표시가 된 건데 지금 now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다 쓸 거고, 자, 이번에 Shift F2 띄울게요. 자, 는 쓰고 1은 지금 만약에 month야 그럼 month를 쓰면 돼요. month 이렇게. 근데 month를 쓰라는 말이 아니고 now를 쓰고 format 함수를 쓰라 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1이라는 거를 now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쓰면 1월까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연결할 거고, 그럼 여기서 띄어쓰기 카페 창업 보고서를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금 현재가 12월이라서 12월이 표시가 되는 거고, 자, 위생코드 머리글 영역이 항상 표시되게. 항상 표시는 여기에서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하는 거고요. 항상 표시. 머리글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페이지가 변경 전이니까 구역 전. 이렇게. 그 다음에 위생코드 머리글 영역에 txt 순번, txt 순번 컨트롤과 본문 영역에 txt 번호 두 개가 이제 순번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txt 순번과 txt 번호를 그룹별로 번호가 매겨지도록 하래요. 이것도 그룹별, 이것도 그룹별. 자, 이거 데이터 가서 는 1, 여기 가서 그룹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원본 가서 는 1, 그 다음에 그룹별. 네, 지금 제가 하나씩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고 바로 한 번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는 1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는 1, 여기도 는 1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 txt 요거죠. 방화 평균 컨트롤에는 방화 시설 단계의 평균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게요. 여러분들이 함수 입력할 때 좀 더 쉽게 입력하기 위해서 자, average부터 갑니다. average는 avg예요. avg. 근데 avg 안에 어떤 평균을 구할 거냐면 방화시설, 네, 지금 방화시설까지 썼는데 지금 단계가 떠서 방화시설 단계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그 값을 반올림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 앞에다가 라운드, 네, 더블 클릭. 라운드는 자릿수를 맨 뒤에다가 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만약에 첫째 자리에서 하면은 0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면 첫째 자리는 숫자가 없어지고 앞에 단위까지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 네. 그러면 지금 보고서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번호가 지금 이거는 그룹별, 여기도 이제 그룹별로 번호가 다 넣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하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지금 요거 평균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벤트 프로시저. txt 조회.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하고 cmd 조회 단추를 클릭을 하면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 띠리링. 자, 여기다가 cmd 조회에다가 적용을 할 거고요. 여기 이 txt 조회 단추 여기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위생 코드를 입력하시오 라는 메시지 박스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txt 조회 커서가 깜빡깜빡 포커스가 이치하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놔 라는 얘기예요. 포커스가 이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위생 코드에 관련된 데이터가 필터가 되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필터부터 가볼 건데, 만약에 필터가 된다면 이렇게 되죠. 밑점 필터는 지금 txt 조회에다가 뭐를 입력하라 그랬죠? 위생 코드를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위생 코드는 txt 조회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세팅해야 돼? 위생 코드가 문자야, 숫자야, 날짜야. 그걸 보셔야 되는데 위생 코드는 문자입니다. 문자인 거 어떻게 확인하지? 문자 확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위생 코드는 카페 창업 가서 디자인 보기 가면 위생 코드를 보고 짧은 텍스트란 걸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문자야. 그러면 문자일 때 어떻게 양옆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AND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양옆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조건식. 지금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흐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밑점 필터는 true 하면은 필터가 될 건데, 이거는 입력을 했을 때죠. 근데 입력을 안 했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럼 if
입력을 안 했어 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isn't the를 지금 is를 쓰라 했어요. isn't there 안에 txt 조회. 이게 무슨 얘기냐? isn't there txt 조회가 비었어의 의미예요. 비면은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 그랬죠. 메시지 박스 어떤 거 위생 코드를 입력하시오 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 그랬고, 근데 지금 느낌표가 있어요. 우리 기존에는 생략하는 것만 했는데 느낌표가 있어서 이번에는 느낌표를 띄울 거예요. 지금 느낌표가 I거든요. 사실은 information, BB information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information 그 다음에 이거 BB OK only는 생략해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굳이 쓰겠다 그러면은 OK only를 쓰면 information I 표시와 뒤에 확인 버튼이 뜹니다. 알겠죠? 일단은 교재 상태에서는 BB OK only가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똑같은 결과 생략하면 BB OK only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타이틀은 확인 글씨죠? 확인 이렇게. 자 그러면은 메시지 박스가 뜨고 그 다음에 뭐죠? txt 조회에 컨트롤 포커스가 이동하게 해. 셋 포커스.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뭐야? 입력이 됐으면 필터 해.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시험에 대비가 되고요. 일단 지금 요런 예제들만 모아놓은 강의가 커뮤조와 가연쌤 강의에 있습니다. 필터를 검색하시면 커뮤조와 가연쌤 와서 필터를 검색하시면 관련 강의를 이런 예제 강의를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제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세팅이 여기 이미 설정이 됐기 때문에 가서 위생 코드가 어떻게 생겼지? 위생 코드를 볼까? 네, 위생 코드가 AAC 뭐 이렇게 돼 있네. AAB를 한번 검색을 하고, 검색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요거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잖아. 그죠? AAB 지금 제가 소문자로 입력을 했지만 소문자 대문자를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되는 거죠. 일단 입력할 때 검색할 때 소문자 대문자를 코드 값을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소문자로 임시로 조회하셔도 되고, 확인하실 때 저장을 한다 해서 이게 이대로 저장되진 않아요. 저장하게 되면 빈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거 해서 오류가 뜬 상태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오류가 뜬 상태로 열리나요? 아닙니다. 오류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적용을 했을 때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오류가 뜬 거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런 식으로 조회나 뭐 설정된 걸 클릭하지 않은 이상 오류는 뜨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감점은 그 부분만 감점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저장. 자, 그럼 쿼리. 이번 시간에 배울 쿼리에서 새로운 함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 부분을 사실 어렵지 않은 함수지만 처음 보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에 나오는 함수 커뮤조와 가연쌤 액세스 강의 앞쪽에 함수들만 정리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시기 바래요. 제가 영상 제작 다 끝난 다음에 영상마다 관련 영상을 제가 더보기나 아니면 댓글란에 다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링크를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재생 목록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더 많은 예제를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능별로 정리는 그냥 제 교재와 강의를 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재생 목록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영상에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 기출문제의 유형 외에 더 많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형을 접하고 시험을 보셔야지 모르는 유형 없이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잘 하셔서 합격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쿼리 디자인, 카페 창업, 카페 관리 담당자, 종류별 원두. 네, 일단 관계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지금 관계 설정이 이거는 좀 이상하게 돼 있네. 그죠?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카페명이 스를 포함하는 카페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하다. 위생 단계가 A인 카페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청결 상급인 카페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일단 새 테이블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유형은 쿼리 따로 테이블 따로 두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테이블 이름은 지금 테이블로 생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테이블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부터 해야 돼? A급 카페에 첫 번째 있는 카페 명부터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카페 명은 네, 카페명 넣고 그 다음에 지역구. 지역구는 지역 필드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두명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할인 유무 그 다음에 위생 단계. 위생 단계 필드는 청결 필드를 이용하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 됐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카페명이 스를 포함. 그럼 카페명이 스를 포함이야. 그러면은 스 포함이 어떻게 하죠? 스 포함 이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대신에 매개 변수를 넣어서 할 거고요. 스 입력 자리에 매개 변수를 넣을 거예요. 카페명의 일부라는. 그 다음에 위생 단계가 A. 그러면은 지금 청결이라는 이거 지금 카페 창업에서 지금 청결이라는 이 CBA 그거를 위생 단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죠? 그리고 그 위생 단계 값이 A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구. 이건 지역구가 돼야 되는데 지역구는 지역 필드에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제외한 부분을 표시하고 카페 코드의 마지막 숫자가 2에서 5인 값을 조회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구라는 거는 네, 지역을 보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일단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제외하고 뒤에 있는 이 값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글자 수가 제일 짧은 거 강서로로 갈게요. 그러면 전체 글자에서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야. 그리고 이걸 제외를 할 거야. 그죠? 그럼 이 공통점이 안에 빈칸이죠. 빈칸. 그러면은 전체 글자 수, 우리 문제에서 준 함수가 write 함수를 줬죠. 강서로를 추출하게 한 write. 그 다음에 install 함수가 났어요. 공백의 위치를 찾는 install 함수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인스터에서는 공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공백의 위치를 찾을 때 두 번째 공백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length가 나왔어요. 전체 글자 수를 구하는. 그 다음에 ltrim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일단 write 함수에서 내가 이 세 글자를 갖고 가기 위해서 전체 글자 수 length 함수 안에 이 지역 필드를 넣고 그러면 전체 글자 수가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 공백의 위치를 찾아서 빼주면 남은 부분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ltrim이 나왔단 말이에요. ltrim은 뭐냐면 제가 여기를 한번 딱 볼게요. 공백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공백의 위치를 내가 찾으면 이 위치를 찾는 건데 그러면 남은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져오는 값이 이렇게 빈칸 강서로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ltrim, left trim이에요. 그러니까 left 왼쪽에 있는 공백을 제외시키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공백을 제외시킨다 그러면 right rtrim이 나오고요. 일단은 여기 왼쪽 공백을 제외해서 난 이것만 갖고 올 거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아마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다가 지금 컨트롤 F2를 띄워놓고 식 작성기로 쓰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인스톨부터 찾을게요. 빈 공백부터. 인스톨 탭 버튼. 인스톨을 찾을 건데 이 지역 필드에서 찾을 건데 문제는 빈 공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공백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이에 있는 빈칸은 지나야 돼. 그죠? 그럼 그 빈칸 자리가 6자리잖아요. 그럼 나는 7번째부터 공백을 찾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백 찾아.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공백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럼 공백의 위치를 찾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length 함수 안에 빼줘. 그러면 글자 수가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만큼 어떻게 할 거야? write 함수에서 지역 필드에서 내가 추출할 값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백이 남아. 왼쪽 공백. 그래서 trim 함수를 통해서 여기 스트링은 문자만 넣어줘라는 얘기예요. 스트링은 문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해줘. 그럼 어떻게 돼? 오른쪽에서 전체 글자 수에서 공백의 위치를 찾아서 추출을 했는데 공백이 있어? 그럼 공백까지 지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인스톨까지 가로를 닫았는데 그 다음에 write trim까지. 근데 제가 여기 length 가로를 안 닫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가 지금 여러분들 가로 수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세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length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length부터 가로를 안 닫은 거예요. 그러면 length 가로 끝 이건 끝 가로 끝 그죠? 그 다음에 인스톨 빼기 인스톨에서 가로 여기까지 끝 그죠? 그 다음에 write 안에 지역해갖고 여기 write 끝 그 다음에 trim 가로 끝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 이 이름이 아니라 지역구라는 이름으로 넣어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안 한 부분이 뭐냐? 이거를 매개 변수로 써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n 이렇게 카페명의 일부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개 변수 양옆이 별, 양옆에 별 그게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A급 됐고 스 포함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한 부분 됐고 그 다음에 카페 코드 마지막 숫자까지 잡아야 되네. 자, 마지막 조건 카페 코드에서 2에서 5인 각. 근데 여기 마지막 숫자라서 여기다가 write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like를 써도 돼요. 지금 이렇게 like 마지막이라서 어떻게 되냐면 별로 시작하는 거예요. 2에서 5로 끝나. 이렇게. 알겠죠? 아니면 지금 함수 안에 write가 있기 때문에 write 써서 write 안에 카페 코드 넣고 콤마 1 하면 마지막 것만 추출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별을 쓰지 말고 그냥 2 빼기 5만 쓰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건을 썼으니까 체크 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카페명부터 지역구 됐고 원두명 됐고 할인 유무 됐고 그 다음에 위생 단계까지 됐고 그 다음에 카페 코드 됐고 이거는 조건이라서 체크 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테이블 생성 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생성 콜을 하면 결과값이 추가가 되고 잘못한 경우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보기 누르면 테이블 보기 형식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인이 됐더니 똑같네? 그죠? 똑같아? 그러면은 테이블 만들기를 누르고 제가 아까 한번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제 입력할 때 여기다가 A급 카페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면 확인해 본 게 테이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쿼리는 따로 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야. 쿼리 따로, 테이블 따로 두 개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청결 상급인 카페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테이블 생성 쿼리인 경우에 만약에 결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결과를 확인했더니 아까처럼 미리 확인하면은 그럴 일이 없지만
확인했더니 뭐 표시를 해제를 안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테이블을 기존의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수정을 한 경우에는 이 테이블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고 다시 실행을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만들었던 A급 카페가 삭제가 돼.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질까의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눌러요. 그러면 삭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수를 입력하고 다 수정을 하고 다시 검색을 하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A급 카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테이블은 언제든 누를 때마다 다시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확장한 걸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면은 이렇게 확장한 채로 열립니다. 되셨나요? 네, 1번 문제 끝. 그럼 얘도 끝. 자, 두 번째 쿼리 디자인 카페 창업 위생.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관계 설정에서 여기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게 다른 걸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위생 등급이 위생 등급 여기 있는데 위생 등급이 매우 우수 또는 우수이면서 인허가 일자가 2023년도 이후에 해당하는 카페를 조회하는 우수한 카페.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관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겠고요. 일단 지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테이블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위생 테이블에 위생 코드가 있어요. 일단 위생 테이블 열어볼게요. 위생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 창업 테이블 열었더니 위생 코드. 지금 두 개가 같은 형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위생 코드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연결 설정 이런 부분 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불일치컬이다 하는 경우에는 2번. 그게 아니면 그냥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필드들을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네, 카페라는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카페명 필드 꺼내 놓고 위생 등급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일자 넣고 그 다음에 등급은 청결 필드를 사용해 이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필드는 다 꺼내 놨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생 등급이 매우 우수 또는 우수. 그러면 여기다가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자, 지금 문제에 OR 함수를 쓰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OR 함수를 썼을까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조건식으로 사용되는 OR 함수는 사용해도 됩니다. 만약에 OR 함수를 쓰기가 좀 찝찝해 그런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달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교재 풀이에는 OR 함수로 사용을 했고요. 제가 그럼 OR 함수로 사용하는 것과 줄을 달리해서 쓰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똑같이 우수 쓰겠습니다. 인허가 일자가 2023년 이후예요. 근데 이열 함수 안 줬어요. 이열 함수는 줘야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2023년 이후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라는 조건식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게 날짜이기 때문에 바로 양옆에 샵이 붙죠. 지금 요거는 청결이라는 필드가 아니고 등급이란 필드로 대체가 됐고요. 지금 A 등급 이랬는데 아마 뒤에 등급을 넣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따가 결과를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페명. 자, 카페명에 뭔가 길게 쓸 것 같은데요. 주어진 함수가 많아요. left, string, length 함수가 있습니다. 카페명에서 만약에 세 글자야. 근데 앞에 두 글자만 표시하고 나머지 글자 수를 도형으로 채워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카페명에서 일단 카페 필드 이름이죠. 카페명에서 두 글자는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두 글자는 나오죠. 그 다음에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남은 글자 수, 전체 글자 수에서 남은 글자 수만큼 도형으로 채울 거예요. 자, 도형으로 채우는 함수가 string 함수. 네.
스트링에서 표시할 문자 수가 전체 글자 수. 어떻게? 카페명의 글자 수에서 앞에 두 글자를 뺀 거예요. 두 글자를 뺀 만큼 남은 글자 수에다가 도형을 미음 한자 버튼 눌렀고 표시해줘가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일단 오른쪽 맞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정렬이 안 됐죠. 자, 정렬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기준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답을 보면 여기는 비읍, 시옷, 비읍, 시옷 규칙이 없고요. 이것도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규칙이 없고, 이것도 규칙이 없는 인어가 일자를 보면 1월 5일, 6일, 10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름차순. 이게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가 일자를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그리고 등급에다가 지금 이게 오른쪽 맞춤이 돼야 되는데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AND 연산자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등급을 하고 나서 그럼 왼쪽 맞춤이잖아요. 그럼 여기 형식을 0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은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제가 이거를 OR 함수를 안 쓰고 줄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를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줄을 바꿔서 쓴다면 이 날짜 Ctrl C 누를게요. Ctrl V. 이 조건은 이렇게 줄을 달리하더라도 여기도 같이 써 주셔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동일하죠. 알겠죠?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푸는 게 맞고요. 네,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냥 저는 정답처럼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이름이 우수한 카페. 네,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카페명이 카페 또는 커피로 시작하는 위생 점수의 평균값을 조회하는 크로스텍 쿼리. 카페 창업. 크로스텍 쿼리는 행렬값. 왼쪽에 카페명을 가지고 카페 커피를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2015년 이전이라는 연도 날짜 부분이 있네요. 열머리 글인데 이거는 인어가 일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감영역은 위생 점수의 평균값을 구했는데 빈칸이면 별, 빈칸이 아니면 평균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그럼 여기서 수식이 들어가겠네. 그죠? 일단 크로스텍. 이거는 행머리글, 이거는 열머리글, 이거는 감영역이에요. 자, 행머리글부터 카페명부터 바꾸겠습니다. 지금 카페 커피인데 두 글자 하고 뒤에 글씨가 다 그냥 별표만 남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카페 커피는 레프트에서 두 글자를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별을 연결해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카페명의 앞에 두 글자 뒤에는 다 없어지고 별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열머리글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연도가 2015년 이전이면 2015년 이전, 2020년 이전이면 인어가 일자 연도를 나타내고 그 외는 2021년 이후로 표시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2020년 이전이 2016, 17, 18, 19, 20 맞네. 그거를 다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일단 주어진 함수가 스위치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스위치를 갑니다. 스위치. 인어가 일자의 연도가 year. 2015년 이전이면 2015년 이전으로 쓰고 이렇게. 그 다음 조건이 뭐죠? 2020년 이전이고 2020년
이전이란 조건을 또 써줘야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자 2020년 이전이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인허가 일자의 연도를 그냥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year 인허가 일자. 그럼 조건에 해당되면은 인허가 일자의 연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 외 true. 이제 스위치 함수에서 그 외에는 true란 걸 알고 계셔야 되고 2021년 이후로 써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열머리 끓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감영역도 Shift F2 눌러서 계산할게요. 감영역은 위생점수의 평균값을 일단 구할 거예요. 평균값은 ABG로 구합니다. 위생점수의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빈칸이야 그러면 별, 빈칸이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값의 평균값을 일단 구해서 제가 컨트롤 C 눌렀고요. 그럼 IIF 이 값을 평균값이 빈칸이야 라는 얘기는 빈칸이란 얘기는 이준 너를 사용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이준 너를 물어봤죠. 언제 이준 너를 나오냐면 평균값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이준 너 빈칸이 생기는 거예요. 빈칸이면 그리고 평균값이 없을 때 이 에버리지를 구하면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을 써. 오류 대신 별을 쓰란 얘기예요. 근데 빈칸이 아니면 평균값을 구해줘. 근데 그냥 구하지 마. 반올림 해줘. 라운드. 어떻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지는 정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라운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뒤에 if문 가로 닫고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에버리지 위생점수를 구하는 건데 근데 그 값이 없어? 없는 경우에 오류가 뜨는데 오류 대신 별을 표시해. 근데 만약에 값이 있으면 계산해줘. 근데 반올림을 하는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1. 첫째 자리에서 하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앞에 그 숫자를 넣어주셔야 돼요. 하긴. 자, 그리고 이거는 식이 되는 거지. 왜? 에버리지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일단 실행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뭐가 하나도 안 됐네. 이게 뭐지? 자,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조건이 더 있다는 얘기네. 자, 조건이 뭐냐면 카페명이 카페 또는 커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앞에 두 글자를 추출을 했어요. 그죠? 추출을 했지만 조건 우리 이렇게 조건을 요약을 조건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별도로 조건 필드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조건 여기다가 카페명이 카페 또는 커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 시작 5월 커피 시작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이렇게 라이크가 붙고 됩니다. 알겠죠? 카페로 시작하거나 커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조건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결과값이 지금 그 감영역의 결과값이 왼쪽 맞춤이 됐어요. 별을 썼기 때문에 왼쪽 맞춤이 됐는데 결과는 지금 그림을 보면 오른쪽 맞춤이죠. 그럼 이 감영역이 오른쪽 맞춤하기 위해서 형식을 0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되셨죠? 그러면 저장. 자, 이 이름은 카페 커피의 연도별 위생 점수. 네. 제가 이름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쿼리 결과값 이름을 만드는데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이름이죠. 시험 보실 때는 좀 그럴듯한 이름일 것 같은데 저는 좀 직관적으로 이름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이름을 제가 다 만들다 보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요거 됐고. 네. 그 다음 카페 창업. 네, 이거 없앨게요. 카페명, 지역, 위생 등급. 위생 등급은 위생 필드.
그 다음에 내부 면적, 외부 면적 평균, 총면적. 총면적은 내부 면적 더하기 외부 면적 계산하고 상위 5위까지 계산. 자, 일단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들을 봐야지. 카페명인데 카페라고 했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건가? 이름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카페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도 다 표시가 된 거고, 그죠? 위생은 위생 등급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거고, 같은 데이터지만 이름만 변경된 거고. 자, 근데 일단은 위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결과값을 잠깐 볼게요. 위생 등급이 B, C, D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위생 등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수, 좀, 우수, 매우 우수야.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위생을 열어볼게요. 자, 위생 단계가 A면 매우 우수, B면 우수, C면 좋음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하냐면 조건을 써서 A면 매우 우수, B면 우수, C면 좋음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A, B, C가 표시가 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if 이렇게 가 A면 매우 우수라고 쓰고, 이렇게 또 조건 B면 반복. 자, 이번에는 B면 우수 하고 가로 두 번. 이건 뭐냐면 문제에서 제시를 안 했는데 A, B, C가 우수, 좋음, 우수, 매우 우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지금 위생 요거죠. 이거랑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서는 위생 필드를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 필드를 이용을 하는데 위생 필드 값이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럼 관련된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결과 값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부 면적 평균이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죠? 요약콜이네. 그럼 여기는 평균값. 평균. 이것도 평균. 근데 이름이 다르죠. 내부 면적 평균이요. 콜론. 원래 이름을 지정을 안 하면 이 이름이 자동으로 어떻게 넣어지냐면 외부 면적의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되는데 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외부 면적. 이거는 최대값이면은 평균이 아니고 최대값이 되고, 그죠? 최대값 이렇게. 아하. 다시 최대 외부 면적의 외부 면적. 네. 외부 면적 필드를 이용해서 최대값 구한 이름이 최대 외부 면적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총 면적은 내부 면적 더하기 외부 면적으로 계산해줘란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상위 5위까지. 그러면 이거를 정렬을 해야 돼. 정렬 내림차순. 자, 이거는 묶는 방법을 안 바꾸나요? 그냥 더하기는 안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합계 평균 할 때마다 합계 평균 또는 sum average 함수 들어왔다 그럼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내림차순 정렬됐으면 여기를 콕 찍고 여기에서 상위 값을 5위까지죠. 그럼 상위를 5로 바꾸면 돼. 자, 근데 주어진 함수에 string reverse 함수가 있어요. 스트링 리버스는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결과값을.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카페 이름이 좀 이상해. 어나더 사이드인데 드이사더 나어 이렇게 뭐지? 바뀌었어. 이 이름이 뒤바뀌었어. 그래서 스트링 리버스 함수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내부 면적 평균과 그 다음에 최대 외부 면적과 총 면적이 단위가 넣어졌고 전부 다 소수점 자릿수가 없는 단위가 넣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걸 확인을 했다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카페명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string reverse 함수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름만 쓰면 뒤바뀌어요. 앞뒤가 뒤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내부 면적 평균 형식 가서 소수점 잘 수가 없고 뒤에 평방미터, 제곱미터가 들어가야 돼요. 리을. 그래서 리을 한자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요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최대 외부 면적에도 사용되고 총 면적에도 사용이 되니까 얘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 요거 띄우고 형식 가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총 면적 띄우고 형식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최대 다 마무리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실행 버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숫자가 맞는지 정렬이 제대로 됐는지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 이 이름은 상위 면적 카페입니다. 알겠죠? 네, 이 테이블 내용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네, 다섯 번째 카페 창업.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일단 카페명은 그대로 다행히 내부 면적 평균, 외부 면적 평균, 그 다음에 출고일. 자, 출고일은 함수를 써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고일부터 가볼게요. 자, 출고일은 로스팅 날짜의 시간이 오전 8시 전이면, 이전이 아니고 전이면, 그러면 hour 가요. 시간이니까 hour. 로스팅 날짜. 시간이 8시 전. 이전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8시 전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전이면 로스팅 날짜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여기 if문이 들어가네. if 그대로 사용하고 8시 이후면 지금 이게 8시 전이니까 나머지는 8시 이후가 되겠죠. 그럼 로스팅 날짜에 하루를 더해 날짜를 표시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일단은 전과 이전 그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 그럼 얘는 됐는데 문제는 외부 면적과 내부 면적이에요. 외부 면적 평균, 내부 면적 평균 값이에요. 일단 카페명에서 카페가 포함돼. 자, 일단 여기서 평균 값을 구하기 때문에 일단 요약컬이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카페가 포함된 걸 바로 입력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룹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페명 써서 조건을 쓸게요. 카페가 포함된 이면서 카페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할인이 가능한 할인 유무. 자, 그럼 할인 유무를 어떤 식으로 써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할인 유무가 할인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할인 유무, 할인 이렇게 역시 이것도 조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예요. 내부 면적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평균값 구하고 이것도 외부 면적 평균을 구하고 이름은 내부 면적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 이것도 외부 면적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 면적 평균이 전체 평균값 이상. 그러니까 내부 면적 이거는 카페 창업 카페명에 대한 평균이에요. 근데 이 평균 값 내부 면적 평균값 이상에 대한 값들만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조건을 만약에 쓰면 이렇게 됩니다. ABG 내부 면적 이렇게 써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where문에 여기 조건문이 where문인데 where문에는 이렇게 직계함수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괄호 안에 묶고 select average를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select 문은 from 테이블 이름을 써주는 거고 카페 창업 테이블에서 카페 창업 테이블의 내부 면적 전체 평균 이상에 해당되는 값의 평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는 외부 면적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0.0 이것도 0.0으로 설정하고 네, 그 다음에 출고일이 일단 결과값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는데 출고일이 지금 보니까 연월일이 아니고 시간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고일 형식을 보면은 간단한 날짜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날짜 형식을 딱 보면은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동일하고 네. 네, 됐죠? 그럼 저장. 자, 평균 이상 면적 카페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where 조건문에 집계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select 문으로 따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유형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쿼리에서 새로운 함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만 잘 익히신다면 지금 강의로 한번 보시고 교재로 보신다면은 뭐 시험장 가면은 잘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